안녕하세요, 영인의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롱타임 노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오랜만에 찍었으니까요. 현생에 지쳐가지고 이제 켜게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 봐주세요. 저 퇴근하고 바로 찍고 있습니다. 요즘 장이 너무 지지부진 재미가 없죠?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를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과열 구간이 오기도 했고, 한국은 수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뜨는 바람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44%나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박수. 네. 케이카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좀 부진하고 긴가민가한 이런 장에서는 실적이 뚜렷하거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을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급감하기도 했고, 스페이스X도 좀 안 됐고, 요래존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점유율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 덩달아 기아의 세계 전기차 점유율도 아주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살짝 주춤거릴 때 이번 기회로 내실을 탄탄히 잡아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주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식 중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장하는 대형주입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꼬장꼬장하게 옛날부터 받쳐있던 거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로 계속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대형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그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형 기업, 대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래도 자본과 기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또 계속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장하는 대형 기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었죠. 와, 포스코홀딩스 드디어 기다림에 보온을 했습니다. 이거 찍었던 게 언제야?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보라고 하니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뭐예요? 기아잖아요. 그럼 현대 기아를 할까 했더니만 당연히 주가는 사실 낮은 편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눌려있는 편인데 그 말은 뭐예요? 느려요.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올리게 되면은 코스피가 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대형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기아 현대도 좋지만 저는 이 기아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이 계열사인 부품 기업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전기차, 미래차로 갈수록 완성차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속재료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이 지독하게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차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소재가 얼마가 되느냐, 안에 있는 이 장비가 얼마나 되느냐, 안에 들어가는 이 리튬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완성차보다는 이 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소재, 주요 부품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미래차에 들어갈 부품을 제공하는 계열사가 어딘가 봤더니만 바로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대표적인 현대 계열사이긴 하죠. 현대위아는 원래 기존 현대차의 엔진이나 기존 내연기관의 부품들을 주로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차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 개발 제품들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에서 필수적인 열처리 공정 기술을 좀 후발주자로 늦게 들어가긴 했지만 제품을 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들을 전동화시키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내연기관 부품 기업들 중에서 이 미래차, 전기차나 수소차를 위해서 부품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 하고 봤더니만 거의 전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본, 기술, 노동력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규모 제조업에서는 쉽사리 이 기술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현대위아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를 위한 부품으로의 변환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이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퀴 움직이는 이런 것도 하며 이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현대위아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본 거는 실적이 받쳐줬어요.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1,500억 정도로 받쳐줬고, 제가
영업이익이랑 시총이랑 계산을 해봤을 때 저평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2월, 3월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많은 기업들이 좀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충분히 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장하는 대형주, 성장 대형주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즉 차량용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기차, 미래차로 변환됨에 따라서 차량 안에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기기부터 사실 디스플레이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게 차량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를 현대오토에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모빌진이라고 개발을 했는데요. 꽤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뭐 도요타나 벤츠, 폭스바겐 정도. 다른 기업들은 어떤 기업에게 부탁하냐면 구글한테 부탁합니다. 구글 만들어줘.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죠 방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구글에 너무 존속이 돼버리고 또 구글이 플랫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꽤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력이 더 입증이 된다면 나중에 다른 차량에서 우리랑 계약하자 이런 식의 계약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3단계 실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플랫폼은 더욱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지는 회장님도 갖고 있습니다. 정의성 회장님이 자그마치 2025년까지 18조를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인난 취업난에 현대차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8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업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말하기를 이 기술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기, 골든타임은 2024년이라고 했습니다. 내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자본과 기술을 들여서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의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좋게 생각을 하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미래차에 대한 입지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모빌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적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2025년까지는 장기로 한번 승부를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만 믿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시길 바랄게요. 포옹을 해서 진짜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도 좀 제네시스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기아 탑니다. 여러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영일이치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